오늘 여하튼 좋은 날입니다. 그동안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는데 지금 같은 장에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꼭 내야 됩니다. 소외 당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궁금증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채팅창에서 그럴까 님께서 1915포인트까지 올랐는데 더 올라갈까요? 의견 주셨고요. 쏠쏠한 걸님께서 비중을 한번 축소하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무조건 보유를 해야 될까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가 도대체 조선주 못 간다고 한 전문가 누구냐? 꼭 쫓아갈 판이십니다. 근데 SS에 찾아오시는 건 아니겠죠? 저희 조선주 강조해드렸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저희가 희노애락을 통해서 오늘 주식시장 마감 상황 함께 보겠습니다. 승리투자클럽의 김기수 팀장, 주식소녀 이순복 주임, 경제증권부의 이대호 기자께서 자리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달 사이에 중국 증시가 15%가 올랐더라고요. 네. 우리 증시도 지금 잘 따라가는 겁니까? 그렇죠. 오늘은 그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으실 김기수 팀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점쟁이 빤스 훔쳐 입고 나오셨어요? 아니요. 주식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사실 떨어지고 올라가고 맞추는 것은 비일비재하잖아요. 사실은 50 떨어지고 올라가는 확률이 반반이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지난주 주초 약세, 주반 강세 그러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이제 주도 업종이 살아있다. 그래서 자동차와 조선하고 화학 이쪽이 가장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금요일과 오늘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루에 주식이 올랐다 떨어졌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그 주식을, 그 업종을 바라봤고 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어떻게 잡고 캐치해내느냐 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그 SS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어려운 장에서도 수익을 많이 내시길 바랍니다. 네, 실제로 문의 전화를 굉장히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화학주 한 번에 맞추셨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조선 자동차까지 이 정도면 참 성공률 100%, 수익률 100%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반가운 소식부터 볼게요. 희 보겠습니다. 이순복 주임께서 가지고 온 주제인데요. Not bad, 나쁘지 않다. 근데 이 정도면 좋다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 증시면 굿, 베리 굿, 골프 얘기하면 나이스샷 이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제가 not bad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 달 반 보름 전쯤인가요? 그 다른 모 경제 방송에서 미국 증시가 1% 정도 이상의 급락을 보이니까 그 동시호가를 진행하시는 남자 앵커분이 와이셔츠를 막 걷어붙이면서 마치 9.11 테러가 난 듯이 굉장히 흥분을 하면서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거는 장이 좋든 장이 나쁘든 굉장히 냉철하게 방송을 진행을 해서 시청자들의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게 뭔가 경제방송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좋지만 아직까지 이게 자리 잡은 거라고 볼 수는 없는 분위기고요. 또 하나 아쉬운 건 제가 주식설료가 나빼드라고 한 이유는 오늘 STX그룹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시는 STX 펜노션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종합지수적으로 물론 외국인들이 선물과 코스피 다 모두 매수를 해도 굉장히 고마운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기간은 눈치 보기 아마 11월 2일 날 있을 미국 선거와 그 다음날 11월 3일 날 있을 FOMC의 그런 기록으로 인해서 아마 지금 조금 조정을 기다리고 있든 아니면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요. 그런 시점에서 모든 증시가 빨갛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걸 좀 유념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낫배드로 갖고 왔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소외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노에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천억 원대 유상증자 대한해운이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분명히 또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직접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노가 분노할 노자죠. 그죠? 지난번에는 하나금융주주가 테마색 지분 매각으로 인해서 급락을 하더니 이번에는 또 유상증자를 하면서 1264억 원 운영자금을 마련을 위해서
유상증자 소식에 의해서 한 13% 급락을 했죠. 개인 투자가분들이 사실 그 차트를 먼저 보시면 대한해운 부분이 사실 하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헤맸거든요. 그러니까 지수의 연동성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어떻게 읽어내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꾸 여러분들께 많이 떨어진 종목 싸다고 쉽게 사지 마시라는 게 그 차트를 제대로 읽지 못하면 왜 시장이 올라오는데도 올라오지 않고 있었느냐가 판가름 난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분노할 만하다. 그죠? 그 분노할 만한 부분은 시장이 좋을 때 사실 개인 투자가들은 힘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죠? 뭐 돈이 많으신 기관이나 그 주주분들은 오랫동안 시간을 참을 수가 있는데 반대로 개인 투자가분들은 하루에 13%씩 그것도 시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나타나게 되면 기다리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이러한 부분들 일단 유상증자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기본적으로는 일단 단기 매도입니다. 그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운업종 부분들은 오늘 대한해운이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다른 여타 해운주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 속에서 보게 되면 시간을 좀 많이 소요하실 부분을 갖고 오히려 자금 능력이 되신다면 유상증자에 참여하시는 것도 긴 안목에서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고 뭐 단기적으로는 저도 상당히 분노합니다. 뭐 저는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하튼 개인 투자가분들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급락했을 때 왜 다른 종목들 잘 가는 것에 눈을 안 뜨고 이런 종목에 또 한번 내가 저가 매수해볼까 하시는 분들 꼭 마치 청개구리 과신가 봐요. 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죠. 왜 여러분들 그 아주 제가 그 SS 나올 때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여러분들 매수할 때 가장 기본이 이평선 갭 돌파, 박스권 갭 돌파, 추세 상향 갭 돌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갖고 계신 분이 별로 적습니다. 또 반대로 그러한 부분에서 전저점 하회해야 할 경우에 매도를 해야 된다는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오늘 같은 날 또 7% 동시효과 붙었을 때 또 단기 종합주가 지수는 올라가고 종목은 하락한다 해서 또 매수하면 또 7, 8%를 더 추가적으로 아픔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대한해운은 차트상으로도 오늘 전저점 개파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대한해운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유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증권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잖아요. 장이 좋으면 기업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유상증자입니다. 뭐 기업에 대한 성장 가치성을 두고 봤을 때 유상증자가 어떻게 보면 가지고 계신 기존 주주들한테 기회를 조금 더 싼 가격에 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걸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오늘 같은 저렇게 대한해운처럼 갖고 있는 투자자들한테 이 좋은 장에 찬물을 끼얹는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장이 나쁘지 않을 거면 이제 다른 기업들도 계속 이런 좋은 장의 유증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좀 힘들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투자자분들은 꼭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불량식품이 있고 건강식품이 있잖아요. 건강식품만 여러분께서 뽑아봐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예. 건강식품이 아닌데 건강식품인 척하고 파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대응 전략에서 워낙에 건강식품들은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추천을 해드리니까 이제 아시겠죠. 저희 이어서 애 보겠습니다. 개별 종목이네요. 웅진에너지가 구스가 뉴스가 돼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흔히들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 우스갯소리로 지나간 뉴스에 대해서 그건 뉴스가 아니라 구스지 않느냐 옛 구자를 써서 근데 그게 오늘 좀 시장에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까지는 아니어도 개별 종목 이야기이긴 한데요. 웅진에너지 장 후반에 한 2시 넘어서였죠. 갑자기 뭐 메신저에 웅진 폴리 뭐 폭발 사고 뭐 이게 돌면서 저도 한번 차트를 보니까 그 순간부터 주가가 내려서 한 마이너스 4% 이하까지 또 내려가던데요. 지금은 얼마에 마무리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 후에 낙폭이 또 만회가 되면서 끝나는 것까지 제가 조금 체크를 해봤는데 근데 이게 말씀 밑에도 이야기 제가 하면서 드리고 있지만 뉴스가 아니라 구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스고요. 지난주 금요일 근데 이제 장 끝난 다음에 기사화가 돼서 물론 월요일 장 초반에 영향을 줄 수는 있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월요일 장 다 끝나가는 시점에 이걸로 인해서 하나의 종목이 급락을 한다라는 건 뒷북이어도 너무 뒷북인 것 같고요. 뒤에도 나오네요. 지금 거의 뭐
이 협곡이 하나가 생겼죠. 저때가 뉴스 나왔던 때요. 예, 요때입니다. 근데 바로 회복이 된 게 뭐냐면 이게 또 웅진에너지의 뉴스도 아니라고 합니다. 웅진 폴리라는 곳에서 폭발 사고가 난 건데 사실상 큰 영향은 없다라고 하고요. 웅진 폴리랑 웅진 에너지는 지분 관계도 없고 계약 관계도 없어서 사실상 이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도 아닌데 이게 또 한 며칠 지나가지고 시장에 또 영향을 준다. 조금은 예. 그래서 슬프레로 꼽아봤습니다. 네. 이게 이제 HTS의 이런 부분입니다. 참 보게 되면 HTS 여러분들 뭐 창에 보시면 뉴스가 난무하죠. 그 뉴스에 뭐 대박에 대한 환상을 갖는 뉴스도 많고 또 지난번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일본 시장이 휘장인데 그 전날 마이너스 하락한 걸 가지고 뉴스가 나온. 그러니까 그만큼 뉴스에 너무 민감하다 보면 그 종목 시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단기 매매자분들이 많으신데 그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취사 선택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능력도 키우셔야 되고 근거 없는 난무하는 뉴스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 것도 중심을 잡아서 매매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웅진에너지도 그렇고 지수 방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사실상 클릭 몇 번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이것도 지난주 금요일에 다 이제 HTS에 걸린 기사니까 좀 차분하게 조금만 더 늦으면 어떠하리 해서 정말로 속도보다는 좀 정확성에 조금 더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주식시장이 휴장인데 마치 그 어저께 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나오는 오류된 기사들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잦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작성자들께서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락입니다. 뭐 즐거운 소식 봐야 되겠죠. 외국인 슈퍼스타는 자동차와 조선, 제가 꼽아 와봤는데요. 김기수 팀장님께서 오늘 무엇보다 슈퍼스타 주인공이시니까 자동차와 조선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표정은 너무 겸손하신 표정이시네요. 이렇습니다. 주가는 뭐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죠. 어느 위치에서 주가가 상승을 했느냐, 또 그 상승의 부분을 누가 수급의 주체로 왔느냐, 이런 부분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1915포인트 왔는데 주가가 더 올라가겠느냐 내려가겠느냐.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오늘 5% 6%대 강세인데 더 올라가겠냐 내려가겠느냐. 전 그럴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미아리 가서 찾아보면 더 확실할 겁니다. 저보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지요. 그렇게 수급을 가지고 들어온 부분들이 차익 실현할 여건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무너지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 1,000만 원, 1억 뭐 이렇게 매수를 하시지만 외국인들이 이 시장을 사고 그 업종을 가는 이유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실적. 그죠? 실적을 바탕으로 한 수급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5개 창고 부분에 전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수급의 힘을 바탕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내일 쉴 수도 있죠.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쉴 수 있는 라인을 제대로 제공을 해주느냐 하는 부분들이고, 그러한 부분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저는 오늘 기아차가 전고점 갭 돌파를 하면서 첫 시초가를 내면서 이미 새로운 시세를 다시 또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쉴 수는 있지만 한 번에 거꾸로 가지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 오늘 아주 야심차게 준비해 오셨죠? 쇼타임이요. 매번 똑같습니다. 네. 아마 야심차게 준비해 오셨을 거예요. 저희 지금까지 희노애락으로 오늘 주식시장 마감 특징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대응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수의 쇼타임 시간입니다.